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온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면 올려다 보아야 하는 시대이다. 일본이 다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발표되는 수치들로 한국이 많은 부분 일본을 따라잡은 상황임을 유추하고 있었더라도 막상 실제로 한국에 가보고 나서 체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데요. 일제라면 환장하던 과거의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는 한국제라면 환장하는 일본의 모습이 보입니다. 관련된 사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최근 한국의 상황에 놀라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쿄 중심부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미즈키라고 합니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꽤나 신비롭다는 감정마저 들어버리게 만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경험담이니 한국을 싫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글을 읽지 말아주세요. 우선 한국에 대한 극한의 호기심으로 한국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는 계기가 있었고, 오랜 기간 그 한국인 친구와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극한의 호기심이 생겨버리게 된 것인데요. 한국이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 한국에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 간단한 한국어로 친구들과 농담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워낙 한국이라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여중생, 여고생의 설렘이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도쿄 동쪽의 이타코시라는 곳이고 이곳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국인도 살지 않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조용한 시골 도시의 한국인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 정보들로만으로 한국을 판단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고 실제 한국인 친구를 알게 되어 직접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도쿄 중심부의 대학에 다니면서 느꼈던 분위기는 제 또래의 신입생들은 한국인과 친해지고 싶어서 교내 또는 교회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인맥을 넓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어학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라며 한국인을 영입한다던가 아니면 무작정 한국인 거리가 있는 시노쿠보에 나가본다던가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말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인들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와 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한국인과 인맥을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내심 나도 저렇게 적극적인 성격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 치에와 교양 과목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함께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서 왜 이름이 일본 이름인 치에냐고요? 치에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한국 이름은 진영이인데 일본에서는 일본 이름을 쓴다고 했어요. 진영이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이곳의 대학으로 3학년 편입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한국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보다 일본 대학으로 편입하는 게 더 수월했다고 하더군요. 일본 대학의 편입 시험은 일본어로 치루어지는데 진영이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본어도 능통했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는 일본 대학이 훨씬 쉬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영이는 일본 대학에 편입을 했으나 필수 이수 과목인 1학년 교양 수업들을 수강해야 했어야 해서 저와 인연이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치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아무도 진영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인 친구 틈새 시장을 낚아챈 것입니다. 진영이를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봐야 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일본에 체류했던 시간은 채 3년이 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아왔던 진영이는 일본 사람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에 완벽하게 가까웠습니다. 일본 문화를 조금 어색해하는 분위기였으며 한국인 특유의 자신감 있는 행동도 가지고 있었으니 이름만 빼고 보면 완벽한 한국인이었죠. 그리고 한국어가 훨씬 더 말할 때 편하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사석에서 치에를 진영이라고 부르며 같이 대학 생활을 보내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영이를 통해서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엄청난 호기심과 자극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신선하고 신기한 이야기들 뿐이었고 결국에 제가 한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한국에 가보게 될 정도로 말이죠. 진영이와 같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한국의 급여가 일본보다 더 높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정도면 상당한 경제대국이고 일본에서 근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게 급여가 더 많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진영이는 시간제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에 보태 쓰고 있지만 한국에서 받았던 돈보다 적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일본의 물가는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국밥이라는 음식을 10,000원 주고 먹어야 하는데 일본 돈으로 1,100엔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이며 일본에서 그 정도로 괜찮은 대중적인 음식을 먹으면 600엔에도 해결이 되는 수준인데 진영이가 일본에 와서 가장 놀란 점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모든 음식들이 싸고 한국에서도 100엔샵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막상 매장에 들어가 보면 100엔이 훨씬 넘는 생필품들이 널려있는 한국의 저렴한 가게보다 일본에서는 정말로 괜찮은 물건들이 한국의 절반 값에 가깝다며 그것 또한 논란점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영이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자신이 자라오는 동안은 그게 사실이었지만 막상 일본에 와서 생활을 하고 나니 이제는 상황이 반대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이런 부분은 저에게도 너무나 놀랍고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죠. 하지만 진영이가 거짓말을 칠 리가 없잖아요. 저희 둘은 매일같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흥미롭고 신선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고는 했습니다. 뿐만이겠나요. 진영이는 키가 158cm로 한국에서는 작은 편에 속해서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키가 158cm로 일본에서도 생활하며 내가 유난히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에 가면 작은 키라니 조금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이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진영이가 체감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며 알 수 없는 말도 하기도 했죠. 나중에 한국에 가고 나서 정말 놀라기는 했지만 이것은 정말 한국에 가보기 전까지 믿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도 한국이 더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체감이 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커져갔고 방학을 맞아서 진영이를 따라서 한국에 여행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추운 겨울, 진영이는 도저히 도쿄의 집이 추워서 잠시 따뜻한 곳으로 피신하고 싶다며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겨울방학 기간은 3주 정도로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진영이도 이참에 한국에 같이 구경 가자며 제안해주기도 했고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미리 여권을 신청해둔 상황이라 여권 때문에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불행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권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내 여행을 가듯 비행기표를 구매하면 그만이었으며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의 사전 입국 심사서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빠르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쉽게 한국 사전 입국 심사서를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3시간 안팎의 소요시간이 필요했으며 너무나 손쉽게 한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두 공항 모두 시내와 가까워서 체감시간은 그보다 덜 된 것 같았습니다. 진영이의 조언대로 가장 두껍고 가장 따뜻한 옷을 입고 왔지만 한국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습니다. 생전 이렇게 추운 기온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진영이가 따뜻한 한국의 겨울을 나고 싶다고 했던 말이 있어서 이런 한국의 날씨는 저를 매우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진영이도 일본에서 춥다고 떼쓰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니 날씨가 너무 춥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의문만 떠올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요. 진영이가 살고 있는 송도라는 도시에 갔고 공항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 안경에 역대급 강한 습기가 끼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외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오면 어느 정도 습기가 끼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0.1초 만에 완벽히 하얗게 변했던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도 없던 진영이네 집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안경에 습기가 껴서 눈앞에 보이지 않음과 동시에 상당히 따뜻한 기온을 느낄 수 있었고 진영이네 집에서는 긴팔옷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로 따뜻했어요. 왜 진영이가 추운 일본의 겨울을 피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코타츠 안에서 박혀 자야 하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날씨 좋은 계절처럼 집안에서의 활동이 가능했거든요. 외부 날씨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추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의 대단한 추위였는데 실내의 기온 차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평범한 집이라고 말했던 진영이의 말과 달리 아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한국 집이 일본보다 다 넓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 나라지만 이렇게 주거 형태부터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의 구성이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은 가깝지만 먼 나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집안이 따뜻하기는 했지만 밖은 너무나 추워서 과연 한국에서 구경을 하며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영하 12도라는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도쿄에 살 때 몇십 년 만에 한파라며 영하 4도의 최하점이라며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정말 요즘은 날씨가 더 이상해져서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고 도쿄 길거리에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한국에서 영하 2도면 너무 따뜻한 거 아니냐는 진영이의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영하 2도는 그다지 추운 날씨가 아닐지 몰라도 일본인인 저에게 이 날씨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영이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저를 데리고 한국 구경을 시켜줬는데요. 진영이는 당당하게 자동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던 진영이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되더군요. 진영이가 운전면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심지어 제 또래 학생이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안다니 이건 정말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영이는 이게 뭐가 신기한 장면인지 저를 더 이상하게 쳐다봤고요. 이미 진작에 면허를 취득했고 부모님 차를 타고 운전 연습을 했고 일본에 오기 전까지 필요하면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도 초보티를 못 벗어나기는 했지만 미리 지도를 보고 지리감을 익힌 뒤 내비게이션을 켜서 운전하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부모님 차로 운전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다고 했는데요. 일본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면허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 중에 가장 충격적이라는 사실이죠.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이미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30살쯤에는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연습을 조금 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게 늦은 나이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10년 정도 빠른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니 한국의 매서운 추위도 그다지 무섭지 않았고요. 실내 위주로 구경을 다니니 쾌적하게 구경을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가 말했던 것 중 하나는 저와 똑같은 키 158cm가 한국에서는 정말 아담한 사이즈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140cm대의 키를 가진 여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저는 절대로 그런 귀여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 귀엽고 아담한 사이즈를 가진 여성들 옆에 서 있으면 제가 뭔가 솟아있는 기분이 들고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는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평균 키가 그다지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고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키 큰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일본 남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의 한국 친구들과 같이 만나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진영이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보니 정말 저와 진영이가 가장 조그만해서 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는 키 큰 사람들만 외출하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키 작은 사람들은 밖으로 안 나오는 것인가 싶었는데 그냥 그런 제 생각은 단순한 망상에 불과했고 정말로 일본과는 좁힐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이의 친구들에게 이런 흥미있는 이야기로 대화 주제가 흘러간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진영이의 친구들 중에 남자인 친구들은 자신의 키가 175cm인데 한국에서 큰 키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중간 정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에서 175cm이면 엄청 장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당장 일본으로 가겠다는 농담을 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제 시야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들 거인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 주변이 다들 키가 작지 않은데 키와 자신감은 별도로 생각될 텐데 라며 속으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듣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당하게 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들을 보고 마음속으로만 앓고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넘어가는 일본인들과는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런 성향은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고요. 여러모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면서도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이네 집에서 겨울방학을 온전히 보내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혼혈의 핏줄이지만 한국 문화권에서만 자라온 진영이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각종 인기를 휩쓸어 갈 수 있는 진영이의 신분이었지만 철저하게 일본인으로서 사는 진영이의 속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상황이라면 한국인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인기를 얻으며 살았을 것 같지만 진영이는 그냥 남들이 귀찮게 말을 거는 것이 싫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진영이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성격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일본인이라면 당연 내 성격과 다르더라도 그런 인기를 누려보고 싶어서 자신의 성격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한국을 다녀오고 나니 한국 사람들은 의사표현이 더 확실하고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진영이에게서도 보였던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는 일본인 입장에서 부러운 모습들이 여럿 있었어요. 경제적인 것들이나 주거 형태나 그런 것들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한국인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성격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부러운 것은 사실이네요. 시골 출신의 제가 도쿄로 대학을 와서 이렇게나 여러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저에게 한국은 더 깊은 인상을 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